네. 오늘 시선 집중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만나봤고요. 오늘 3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역구는 많이 도셨습니까? 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왜요? 그냥 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좀 같이 있고요. 예. 뭐 당원들하고 우리 지방 의원들 뭐 함께 만나 좀 얘기 좀 하고. 다선 의원의 여유인가요, 혹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갖고요. 네네. 그럼 바닥 민심을 좀 접할 기회는 좀 아무래도 좀 적었겠네요. 지방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예. 당직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죠. 네. 뭐라고 들하던가요? 뭐 되게 단 그 생각보다는 정치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고요. 아, 또 그래요? 예, 대통령 탄핵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정도 물어보시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다, 좀 잘해라, 뭐 되게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 여론조사 지금 추이를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뭐 썩 반가울 리 없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혹시 그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만나면 네네.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뭐 특별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다만 좀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죠. 좀 뭐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론의 반영이겠지만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됐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리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현재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데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전에도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흥묘 백묘론을 꺼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거 갖고서 여러 가지 비판을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여당이 좀 안타까워요. 왜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서 탄핵 의결돼서 권한이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여당에서 비상계엄 또 내란 행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누가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 갖고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호에만 앞장서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전혀 나서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민생지원금 문제라든가 네. 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당의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잠깐 그 얘기를 하던데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월 26일인가에 결심 공판이 잡혀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일단. 예, 잡았으면 3월 초중순이면 선고가 나온다. 네. 근데 만약에 그 1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판이 바뀐다. 네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희망 섞인 기대고요. 재판은 해봐야 합니다. 예, 저도 정치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기회를 뭐 잡아둬도 재판하다 보면은 다르게 달리 또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물론 뭐 준비기일이나 뭐 이래 변론기일에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는 의지를 표명했지만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 예.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대표고 대선 후보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저는 무죄 입증을 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그걸 배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2월 26일 날 지금 일량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는데 뭐 그건 재판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도 뭐 판결 선고는 그러면 대충 한 뭐 3월 말 정도 전 뭐 되리라 보고 있는데 저는 다만 제가 변호인 측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증인 신청도 여러 명 했고 네. 다른 뭐 문서 송부 촉탁 또는 사실조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걸 검토해 갖고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심 공판일을 미리 잡아놨지만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건 겁니까? 뭐 재판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예, 예. 이건 가정적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만약에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네. 그때는 좀 요동칠 거다라는 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뭐 하고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저는 뭐 무죄나 또는 당선 무효가 아닌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뭐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고기일 자체도 저는 그게 빨리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는 지난 그 4월에서는 총선 때 한동훈 대표나 여당에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네. 심판은 내세웠지만 그 여당이 대표였고 민주당이 대승했습니다. 저는 이미 국민들 여론이나 민심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은 자꾸 뭐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역시 가정적 질문인데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형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면 설령 2심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당원이나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경선을 치를 것이고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 반영되겠죠 그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조홍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데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 이걸 언급을 하던데 이거는 너무나 가정을 더한가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조홍천 전 의원의 그냥 가정적인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이라고 보세요? 전망이나 예측이라기보다도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홍천 의원님이 속해 있는 개혁신당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오겠죠. 그걸 기대하는 그야말로 가정적인 본인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혁신당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의 개혁신당적 관점에서의 희망일 뿐이다. 예, 예. 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 지난 대선, 지선, 총선 이후 당을 떠난 이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이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적지 않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대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선, 지선, 근데 총선 이후에 당을 떠난 분들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뭐 총선 과정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일부 당을 떠난 분도 계시고 네. 물론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당시도 공격했던 분들이 계시고 했지만은 결과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후보자들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은 과연 그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란 국면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SNS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는 것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몸을 풀기 시작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따라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건 해석인 거고요. 해석인 거고 네. 정치라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본인의 분명한 비전과 또 가치, 노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동의하는 당원들, 지지자들 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김경수 지사가 뭐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몸푸는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게 안 보세요? 네. 다만 지금 국면이 내란 또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려, 예. 또 걱정, 또 당의 단합을 갖다 촉구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궤를 같이 하는 해석도 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요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만약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질문으로 대신했던 그 해석을 따라간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른바 비명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파워가 어느 정도 있을까가 궁금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진단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또 대선 이후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또 영호에 한때 또 뭐 그 구속되셔 갖고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공백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하시긴 하겠지만은 예. 김경수 지사의 어떤 바람은 본인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또 어떻게든 뭐 법원의 판결에 의했지만 또 제가 느낀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처벌도 받았지만은 드루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뭐그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정적 평가를 또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건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 세력이 다시 결집돼 갖고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그런 점들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결국 민주당의 승리 뭐를 위해서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요즘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법재판관 간의 관계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누구보다 아마 의원님이 잘하실 것 잘 같은데. 알죠, 제가. 네네. 이거 완전히 좀 오발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일반 뭐 그 형사 재판, 네. 일반 재판이나 또는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그 판단할 수 있는 판사나 재판관들이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뭐 37년 전에 아는 사이였거든요. 1987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그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민주주의가 좀 파괴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연수생들 일부가 모여갖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방안들을 노력해보자 이런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같이 모여서 뭐 가끔 공부했던 그런 사이인데 저는 그 이후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전혀 뭐 정치적 인사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판사들 중에서 문영배 재판관만큼 판사로서 네.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법조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가 소속했던 뭐 법원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그에게 재판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나 그가 있었던 지역사회의 평판을 종합해 보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이렇게 뭐 연락해 본 적은 뭐 서너 번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왜냐 문영배 재판관이 법관으로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오직 재판으로서의 재판에 집중하는 그런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정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은 저는 뭐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욕이라고 보세요? 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30년 넘게 판사로서 거쳐온 그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때리는 것은 결국은 불복으로 가기 위한 밑돌깔기도 혹시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십니까? 수사 불복, 또 재판 불복, 예. 또 탄핵 불복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면 뭐 메시지를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겠죠. 뭐. 네. 근데 탄핵 불복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은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데 결국은 이게 혹시 탄핵 그 심판 이후에 예. 탄핵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예. 대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죠, 사실. 예. 그러면 이 대선판 자체가 잘못된 판이다. 이렇게 이제 깔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기 위한 보십니까? 어쨌든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렇게 지금 대선판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구도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결국 그 탄핵에 찬성하는 분하고 음. 또 반대하는 분의 어떤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뭐 국민의힘이 전 탄핵에서 인용된다고 보면은 저는 뭐 10중 8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렇게 또 보세요? 새롭게 또 거리감을 두고서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스 전환으로 간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서 탄핵 인용되고 나면은 뭐 재판은 재판대로 하겠지만은 이미 탄핵에 인용되면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뭐 지난번에 어쨌든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란 특검법 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갖고 또 거리를 둘 겁니다. 또.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공간은 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활동은 못하지만 여전히 또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이 몇 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이나 네. 또 국민의힘도 또 경선을 좀 그럴싸하게 치르려고 하면은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또 입지도 조금 확보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까지 만약에 점친다면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예, 예. 왜 어떤 점에서? 결국 그 지난번 20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그 탄핵 그리고 또 2017년대 대선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시 보수의 근거지라고 하는 영남 지역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그 외에 이제 총선에서 거의 다 그 퇴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상당히 퇴출됐는데 예. 그 배신자론에 빠져갖고서 음. 거기서 저 한동훈 대표가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선 주자로서. 저는 뭐 지금은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모처럼 집토끼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지난 총선 이후에 여당이 집권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집토끼가 다시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네. 그 집토끼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을 좀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제가 보기엔 가장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분이시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고 지금 옥중에 계시면서도 지금 또 뭐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가장 부응하는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그러니까 그 대선 경선을 완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본 입장에서 뭐 완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예, 예.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쪽에 김문수 장관이 있고 이쪽에 한동훈 전 대표 있고 가운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의 그럼 입지는요? 결국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결국엔 대선에서 이 어떤 후보를 내세워 이길 수 있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의 그 계엄이나 또는 탄핵 이 과정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좀 더 위험 확장, 오히려? 또 중도 확장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배신자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가면서도 네네. 이른바 그렇죠. 내란하고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인물. 그러면 이제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점치시는 거네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 확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보시는 네네. 거고. 한 명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지금 그 대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이 지금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만약에 출마 자격, 나이 이게 만약에 풀린다라면 네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예.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예. 여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에 약간의 기대감들을 또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예. 측면에서 뭐 가능성이 있죠. 대선 뭐 출마하실 거고 다만 뭐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럼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결국 차기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후보 단일화 대상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이런 그림이십니까? 좀 모르겠죠. 어떤 형태로 될지는 예. 뭐잘 현대 판단하기는 이르고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또 완주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뭐 이게 달리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출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진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든 과정에서
이준석 요인이 국민의힘의 표를 잠식하느냐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느냐의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른바 편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뭐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구속 또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뭐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좀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말씀하는 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났던 변호인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변호인들의 이게 뭐 윤 대통령의 직접 생각인지 또는 변호인들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 심판에 응하는 전략이라든가 또는 재판에 임하는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도 저는 뭐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거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극우나 극좌가 나라를 망쳤다. 없어져야 한다. 극우는 미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은 잘은 모르겠는데 예. 뭐 극우나 국자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예.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락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 뭐 그런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네.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예. 정말 대통령이 좀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잘 조언하셔갖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체면이라든가 또는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 예. 이런 걸 지키는 방향으로 조언해 주길 좀 바랍니다. 사실. 짧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내지 재수사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또는 재판 이 두 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배우자까지 넣어갖고 다시 뭐 특검을 하고 하는 건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우선은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네. 탄핵 심판하고 수사 내지 재판 이게 우선이다. 네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일단 이단락이 되면 그때는 그러면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 명백한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네네. 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뭐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